마력. 자, 마력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에 와서도 많이 공부했던 거예요. 자, 마력이라는 것은 1마력. 그럼 1마력이라는 것은 불마력과 역마력이 있는데 우린 보통 불마력만 따지니까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을 불마력 1psi 단위 ps로 나타내면 보통 단위값이 75kg 폴스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많이 봤어요. 아까 뭐였어요? 기본 단위계부터 우리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다 살펴봤던 거. 킬로그램 폴스 뭐의 단위예요? 힘의 단위예요. M 뭐의 단위예요? 거리의 단위예요. 맞죠? S 뭐의 단위예요? 시간의 단위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얘하고 묶으면 얘가 뭐라고 그랬죠? 속도가 되죠. 속도가 되니까 속도는 벨로시티 약자를 써서 V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힘 곱하기 속도가 뭐란 얘기죠? 마력이란 얘기입니다. 힘 곱하기 속도가. 그럼 얘가 뭔지 우리 한번 따져볼게요. 자, 여기 지금 75kg 폴스의 물체가 있었어요. 얘를 이쪽으로 1m 움직인대요. 그럼 우리 아까 어디서 봤어요? 1에서 봤어요. 그럼 얘 값이 얼마예요? 75kg 폴스 미터입니다. 근데 자,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제가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이라고 해볼게요. 대표라고. 근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A는 이 일을 1초 만에 하고요. B는 이 일을 1분에 하고요. C는 이 일을 1시간에 하고요. D는 이 일을 하루가 걸려서 했어요. 여러분이 대표라면 누구를 채용할 거죠? A를 채용하겠죠. 그쵸? 자, 똑같은 일이에요. 75kg의 물체를 1m 움직인 일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시간당 한 일은 틀렸죠. 그래서 이걸 시간으로 나눠주면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 뭐였었죠? 이걸 일률이라고 했습니다. 일률이라고 했는데 일률이라는 것은 일의 능률을 말합니다. 지금 1초당 2일을 했으면 A가 지금 능률이 제일 컸었던 거죠. 그거를 우리가 공학에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다? 바로 마력의 개념인 겁니다. 마력의 개념. 그래서 마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말 한 마리가 75kg의 물체를 1초 동안 1m 움직인 일의 양.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따질까? 자, 그럼 얘는 단위 시간당 한 일의 양입니다. 일의 양. 자, 정의를 따져보면 그럼 단위 시간이 뭐가 될까요? 세크가 되겠죠. 일은 뭘까요? 힘 곱하기 거리가 되니까 시간당 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정의적인 개념으로 따졌을 땐 단위 시간당 일의 양이 되지만 계산식의 개념으로 따지면 힘 곱하기 속도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무엇이다? 마력이다. 힘 곱하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 아니면 힘 곱하기 속도를 우리가 마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마력의 개념은 이해가 됐어요. 마력의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따져볼 게 뭐냐면 이 마력은 원래 어디서 왔냐 따져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자, 보세요. 자, 마력의 개념은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동력에서 온 겁니다. 동력. 자, 동력은 한자로 쓰면 움직일 동의 힘력자입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적인 해석이고 동력의 정의가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단위, 시간, 당, 한, 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일의 양. 자, 그러면 아까 단위 시간 뭐였었죠? 세크였어요. 일 뭐였었죠? 힘 곱하기 거리였어요. 자, 그럼 힘의 단위 뭐였어요? 킬로그램 폴스. 거리의 단위 뭐예요? 미터예요. 그걸 뭘로 나눠주면 돼요? 세크로 나눠주면 돼요. 이게 무슨 단위다? 마력의 단위다. 이 힘을 킬로그램 폴스가 아닌 SI 단위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된다? 뉴턴으로 바꾸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과학 기억나십니까? 뉴턴 곱하기 미터는 뭐다? 줄이다. 줄은 뭐다? 1이다. 1은 열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0.24 칼로리. 기억나십니까? 자, 이건 여러분이 연력학이라든가 자동차 엔진공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볼 건 동력을 따져봅니다. 그러면 동력이라는 것이 단위 시간당 한 1의 양인데 이 동력을 어디서 따질 수 있느냐? 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이걸 어디서 따질까요? 바로 엔진에서 따집니다. 엔진에서 1초에 몇 마력이 나오느냐를 기본으로 따지겠죠. 자, 근데 최근에 와서 친환경 자동차가 뚝 하고 나왔어요.
그럼 친환경 자동차에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전기 자동차, 두 번째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세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네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위에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한 요 5가지, 내연기관을 제외한 요 5가지들은 다 뭐를 쓴다? 전기를 에너지로 기본으로 쓰고 있다. 전기 에너지를 쓰려면 일반적인 자동차, 연소 에너지를 쓰는 일반적인 자동차는 무엇이 들어가죠? 엔진이 들어가죠. 하지만 전기 에너지를 쓰는 애들은 뭐가 들어가죠? 모터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뒷 유리창에 이렇게 딱 보면 에너지 소비 효율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오늘 숙제예요. 집에 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로.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날씨가 더울 때 에어컨. 그럼 덥지 않아요. 아니면 날씨가 추울 때는 히터. 그게 아니면 집에 가서 오늘 숙제가 또 뭐냐면 냉장고 옆에를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노란색 스티커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또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뭘로 돼 있을까요? 잘 보세요. 자, 동력에는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마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전력입니다. 힘으로 한 시간당 1. 그걸 뭐라고 하죠? 마력이라고 합니다. 전기의 힘으로 한 시간당 1 뭐라고 하죠? 이걸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력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한 1의 양이라고 했고 우리가 1마력은 불마력으로 PSI 단위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얼마다? 75kg 폴스 미터 퍼 세크라고 했죠. 두 번째 1kW 얘가 바로 전력입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중학교 과학 시간, 물리 시간에 전기전자에서 배웠던 내용, 자동차나 기계 하시는 분들 기초전기전자 공학개론, 메카트로닉스과에서도 다 배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기본적으로 V는 IR이라는 뭐를 배우죠? V는 볼트, I는 인덕턴스, 암페어가 되고 전류가 되고요. R은 레지스턴스, 저항이 되는데 얘네들을 우리는 만든 아저씨가 옴이라는 아저씨라 옴의 법칙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요거 다음에 키르우프의 법칙과 키르우프 1법칙, 2법칙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배우는 게 뭐였냐? 바로 전력이었어요. 전력은 어떻게 구한다? 전압 곱하기 전류를 구한다. 근데 여기에다 시간을 곱해주면 뭐가 된다? 전력량이 된다. 그래서 요거 단위가 뭐였죠? 와트. 와트인데 1000와트로 넘어가면 단위가 커지니까 10의 3승 뭐예요? 키로. 그러면 1kW.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웠죠. 자, 그래서 얘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얘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kW는 우리가 똑같은 수치로 나타내면 102kg 폴스 미터 퍼 세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따져볼게요. 힘으로 한 1마력이 커요? 전기 힘으로 한 1kW가 커요? 딱 봐도 얘가 크죠. 102. 75는 102의 대략 4분의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또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뭐가 되느냐? 1마력은 대략 0.736kW 정도가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명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과목이 자동차 엔진공학, 셰시공학, 전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 기계공학을 배운다고 그랬을 때 자동차 엔진에서 마력을 구할 때 배워야 되고요. 자동차 전기에서 모터의 전력을 구할 때 배워야 되고요. 기계공학에 넘어가면 유체기계에서 수동력, 펌프라든가 아니면 수차라든가 얘네들의 동력을 구할 때 전력 또는 마력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의 조건은 마력으로 구하는 조건을 주고 문제의 답은 전력으로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비례식으로 해서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력과 전력은 동력의 같은 내용으로서 마력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계적인 곳에서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 모터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상호 호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호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동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엔진 쪽에서 뭘로 따진다? 마력으로 따진다. 하지만 엔진 벗어난 건 뭘로 따진다? 전부 회전이 들어가니까 토크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서 엔진을 제외하고 최근에 친환경은 뭐가 들어간다?
모터가 들어간다. 모터가 들어가면 뭘로 따질까요? 전력으로 따져주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환산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6가지 중에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첫 번째 단위계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속도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가 어디에 들어갔죠? 이 속도를 가지고 마력을 구할 때 힘 곱하기 속도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도를 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힘 곱하기 속도로도 구할 수가 있지만 힘 곱하기 속도가 아닌 압력 곱하기 유량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동력은. 이건 이제 우리가 기계공학의 유체기계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속도 받고 세 번째로 압력 봤었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다음 내용에 대한 진도, 마력과 일과 토크와 효율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응용을 해서 가고요. 세 번째로 봤던 것이 압력, 네 번째로 봤던 것이 일과 토크, 다섯 번째로 본 것이 지금 마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여섯 번째로 봐야 될 게 바로 효율입니다. 효율.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뭐죠? 공학입니다. 공학. 이 공학은 순수과학, 다시 말하면 이학을 바탕으로 시작을 합니다. 공학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쓰는 학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공학인데 이 공학에서는 100% 무조건 효율을 따져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A라는 회사의 자동차가 있었고 B라는 회사의 자동차, C라는 회사의 자동차, D라는 회사의 자동차가 있었을 때 똑같이 얘네 가격은 전부 다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얘네의 엔진 사이즈, 엔진의 배기량이 전부 2000cc라고 다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사이즈의 차를 샀어요. 근데 A에다가 똑같이 B에다가 C에다가 D에다가 똑같이 연료를 1리터, 1000ml, 그 다음에 1000cc를 다 줬어요. 그랬더니 A라는 자동차는 12km를 가고 B라는 자동차는 10km를 가고 C라는 자동차는 8km를 가고 D라는 자동차는 6km. 똑같은 주행 조건을 가지고 운행을 시켰더니 이 거리로 갔어요. 여러분이 차를 산다면 뭐를 사죠? A를 사겠죠. 그렇죠? 즉 우리가 공학이라는 것은 효율을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투자 가치 대비 나오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를 얻어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효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책에 보면 어느 공학책이든 우리가 모든 기계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배울 때 효율을 따지는데 효율은 한자로 이론, 죄송합니다. 이론분의 실제라고 써 있을 겁니다. 실제. 자, 근데 이걸 제가 좀 바꿔볼게요. 입력분의 이건 출력입니다. 이거는 같은 말로 들어간 것분에 나온 거예요. 이건 같은 말로 준 것분에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를 하나의 기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할게요. 자동차가 될지 전자제품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난 여기다가 100을 넣었어요. 100을 넣었더니 얘가 10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얼마죠? 이론. 들어간 거 100이에요. 나온 거 얼마죠? 100. 그럼 100분의 100 얼마죠? 효율이니까 100분율 100%가 되겠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노벨상 받아요. 이렇게 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솔린 엔진이 최근에 얼마 정도 나오냐면 3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솔린 엔진에다 100을 주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3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70이 다른 걸로 날아가는 거예요. 열에너지로 날아가고 마찰 손실로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든 기계든 모든 공학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뭔가를 연구해서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다? 효율이다. 그럼 효율은 반드시 우리가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본다던가 어떤 시험 문제를 본다던가 중간고사를 본다던가 기말고사 본다던가 하면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을 배우는 맨 마지막 최종적인 검증 단계가 뭐예요? 효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론분의 실제, 들어간 것분에 나온 것, 입력분의 출력, 준 것분에 받은 걸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 돈이 있었어요. 나한테 100원이 있었어요. 이 100원을 이 기계에다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30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 기계의 효율은 얼마인 거죠? 30인 거죠. 그럼 이 기계를 얼마로 만들어야 될까요? 100으로 만드는 게
우리들의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효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자동차에서 배우는 효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우리 엔진 쪽에서 배울 텐데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피스톤이 위에서 한 번은 서야 돼요. 밑에서 한 번은 서야 돼요. 그래서 위를 우리가 탑 데드 센터, 상사점이라고 한번 표현하고 밑에를 바텀 데드 센터라고 해서 BDC, 하사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얘는 위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서요. 요거를 그대로 잘라요. 잘라가지고 옆으로 가져오면 요런 원통 하나가 빠지겠죠. 자, 이 원통을 부피를 구하려고 그러면 아까 설명했죠? 얘가 지름이 D예요. 얘 높이를 L로 한다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얘 부피가 되니까 얘 밑면적은 아까 설명했어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D로 줬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고 높이가 얼마죠? L이 되죠. 그럼 얘가 이거 하나의 부피, 볼륨이 됩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0cc라고 할게요. 1세제곱센티미터가 1cc니까 얘가 100cc라고 할게요. 그러면 실제 공기는 얼마가 들어갈 수 있죠? 100cc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밥그릇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면 어머니가 밥을 눌러서 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대충 던져서 째금 줘요. 즉 100cc라는 밥 공기 안에 100을 넣을 수도 있고 200을 넣을 수도 있고 50을 넣을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인 거는 틀려져요. 하지만 이론상으로 얼마예요? 100cc가 들어가야 돼요. 100cc가. 근데 여기에다가 120cc를 넣었으면 효율은 얼마다? 120%가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80cc를 넣으면 얼마가 된다? 80%밖에 안 됩니다. 즉 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흡기 효율, 최적 효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적이 뭐죠? 부피입니다. 그럼 흡기는 뭐죠? 공기를 빨아들인 겁니다. 원래 100cc를 주면 100마력이 나오는데 120cc를 주면 120마력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밥 많이 먹는 모습이 일 잘하듯이 더 큰 힘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최적 효율부터 시작해서 기계 효율, 정미 효율, 무슨 효율 해서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6가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단위계를 따져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속도. 세 번째, 압력. 네 번째, 일과 토크. 다섯 번째, 마력. 여섯 번째, 효율을 따져봤습니다. 이 6가지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공부할 때 각각의 항목마다 무조건적으로 다 거의 대부분 나오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여러분들한테 3시간 동안 통해서 이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단위계에서는 숫자와 문자에서 이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지니까 10의 3승은 킬로로 정의 내렸고 10의 6승 메가, 10의 9승 기가, 10의 마이너스 3승 미리,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각각의 단위를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속도의 정의는 단위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는 MKS, M 길이, S 시간, K 힘. 그래서 K가 킬로그램 폴스고 M이 미터고 S가 시간 세크였었는데 2003년부터 단위 통일이 돼서 뭘로 바뀌었죠? M 길이, S 시간은 변함이 없었지만 뭐만 바뀌었다? 킬로그램 폴스가 뉴턴 9.8m/s의 중력과 속도를 곱해서 뉴턴 단위로 바뀌었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속도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왕복하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었고 자동차의 실질적인 속도는 어디서 구할 수 있었다? 바퀴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 속도를 구하는 거, 원주율이 뭔지, 원의 면적을 구하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을 배웠습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플러스 압력 마이너스 부합, 진공, 0, 제로가 됐었죠. 그래서 1기압이 얼마의 단위로 나타나는지,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 압력인지, 대기압 마이너스 진공 압력인지 살펴봤고요. 평면상에서 하는 이동은 1이 되고요. 회전으로 하는 일은 토크가 된다는 거 1과 토크에서 살펴봤습니다. A라는 사람은 1초, B라는 사람은 1분, C라는 사람은 1시간, D라는 사람은 하루가 걸린다면 시간당 한 일의 양을 따진 걸 뭐라고 한다?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력은 일로 할 수 있는 마력과 전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전력으로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는 기계를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 인풋 들어간 게 100인데 나온 게 얼마인지의 효율을 따져보는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엔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